370페이지에 있는 동시이행 한변권 조금 워낙 유명하죠. 자, 먼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항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됩니다. 그러면 그 이행불능 채무하고 손해배상 채무가 생기죠. 그러면 손해배상 채무하고 다른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손해배상 채무와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물건이 없어. 그러면 그때 손배 채무하고 동시이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토지 땅 주인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토지 임차인이 건물 명도나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당연히 땅 주인이 건물 대금을 줘야 되죠. 그죠? 내가 건물 명도와 소유권 등기 의무는 당연히 땅 주인이 뭐죠? 건물 대금을 줘야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동시행이 되고요. 또 잘 나오는 게 이제 3번인데 우리가 도급을 할 때 자, 수급인은 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하자 보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보수가 안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그런데 자, 도급인 일을 시킨 사람은요 돈을 줘야 돼. 보수. 이때 보수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하자 보수를 다 해주면 돈을 줘야 되고 하자 보수 안 해주면요 돈 안 줘. 동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하고 도급인의 보수를 주는 지급은 동시행이죠. 근데 통상은 도급은 완성해서 물건을 인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완성해서 물건을 인도하는 의무하고 보수, 그죠? 그 보수 의무는 동시행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탁은요, 보세요. 그 화살표에 있는 거. 신탁 계약을 했을 때, 자, 위탁자는 신탁 비용하고 신탁 보수를 주면 돼요. 그러면 수탁자는요, 한마디로 신탁할 때 들어간 보수를 주면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자, 소유자가 신탁을 맡긴 사람이 신탁비용 2억 보수를 주면은, 신탁 계사인 수탁자는요,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이건 동생이죠? 동생입니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어떤 저당권을 인수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행인수 계약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매수인이 그 인수 채무를 이행을 안 해. 그래서 매도인이 대신 갚았어. 매도인이 임의 변제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죠? 그때 구상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매도인의 소유권 등기 의무하고 동시행이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하자가 확대가 됩니다. 그럴 때 똑같이 그 다른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하고 그 다음은요 공사대금을 주겠죠. 그래서 그 동시이고 자 이제 우리가 7번은 부동산 매수인이 우리가 계약금과 중도금은 선행이죠. 다시 한번 계약금과 중도금은 먼저 줍니다. 계약할 때. 그리고 잔금이 동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중도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잔금 기간이 도래했어요. 이거 별치고 보세요. 7번은. 중도금을 안 주는 사이에 7월 7일 날 잔금이 도래했어. 그러면 그때 그 매수인은 당연히 중도금
지급 의무하고 매도인의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도 동시 이행이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잘 나오죠. 예컨대 7월 7일 날이 잔금이고요. 그래서 A가 자, 매도인은 당연히 잔금 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고요. 매수인은 이날 잔금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잔금은 동시이야. 7월 7일 날. 그런데 지금 계약금을 계약을 한 날은 5월 7일이고요. 중도금은 한 달 있다가 중도금이 6월 7일이었어요. 그러면 예컨대 이게 1억이고 여기가 2억이고 이게 3억이야. 그죠? 6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1억은 줬어. 근데 중도금은 선행인데 중도금은 안 줬어요. 그러면 이때 7월 7일 날 A라는 사람이 그랬죠. 야, 너 중도금 내놔. 그죠? 중도금. 그럼 A가 요게 7월 7일 날 잔금날 가서 야, 너 중도금을 네가 먼저 내라. 그럼 내가 서로 줄게. 그게 맞아요? 그때는 요 전까지는 미리 줘야 되지만 요 잔금 되는 날에는 중도금 2억 플러스 요때 한 달까지의 이자 에다가 잔금 3억 요렇게 요거하고 소유권 이전 의무가 요렇게가 동시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뭐 때를 쓰면서 야 중도금 먼저 주자면 안 낼 거야. 그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5억을 내놓으면 그냥 소유권 등에 넘겨야지. 가끔 계약할 때 보면 약간 자기 스타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계산은 자기 스타일래. 야,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땄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안 준 것도 다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거기, 지금 사례에서는 중도금 나왔지만 실제는 중도금하고 잔금 같이 해서 소유권 이전 서류가 동시에입니다. 이 7번이 제일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자, 별 찍어보세요. 자, 2번 동남 치시고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반대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다음 페이지에 자, 도급일 때, 자, 도급은 일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급은 계약을 쓰지 않았다면 일을 다 완성하는 게 선의예요. 완성한 걸 보고 돈 주는 겁니다. 그죠? 도급은.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 의무하고 도급인이 주게 되는 보수, 그죠? 공사대금이겠죠? 이거는 동시 이해하면 틀립니다. 됐죠? 두 번째, 우리가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하고 또 매수인이 매매대금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토지거래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3번, 자, 저당권 경매를 넣어서 했는데 그 경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자, 경매가 무효가 되면 낙찰자는 다시 소유권 낙찰로 인해서 채무자에서 가져왔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됩니다. 말소해야 되는데 이때 저당권자가 한편으로는요. 또 저당권자는 낙찰 배당금, 저당권자가 받은 배당금은 토해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은 먼저 내야 돼. 먼저 줘야 됩니다. 먼저. 그죠? 그죠?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럼 매매가 아니니까. 자, 4번. 4번 별치고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나오죠? 우리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임차권 등기라고 됩니다. 조문에서 시험 문제에서 임차권 등기는요. 아무 말도 없으면요. 보증금을 안 줘서 했던 임차권 명령 등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임차권 설정 등기는 동시행이에요. 설정은 동시행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임차권 등기는요. 보증금을 안 줘서 하게 된 주택 임차권 등기는 뭐죠? 임차권 명령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선행이야. 먼저 말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행 아니다. 잘나고요. 그리고 변제를 했을 때 담보. 당연하죠. 돈을 먼저 갚아야만이 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지 동시행 아닙니다. 1번은 담보권 설정 말소가 그러니까 돈을 갚는 게 선행이야. 돈을 갚아야만이 저당권을 말소해요. 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우리가 동시에 이행 항명권이 있는 채권이 아까처럼 이행기가 도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때는 언제든지 잔금을 주면 그 잔금과 반대급부와 동시에 자기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달되면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동시 이행 항명권도 이거죠? 그런데 7월 7일 날 되면 양쪽 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그죠? 잘 보세요. 이행기 때부터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지에 따라서 임차인이 그 계약에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를 해줘야 되는 원상회복 의무하고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 수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있게 되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각서를 했는데 그때 발생된 것이 이제 서로 약정된 손해배상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원상 회복에 있지 않는 즉 발생 원인을 달리하는 그런 양자 사이에 이행상 결령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동시 이행은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정 손해배상 의무는 여기에 동시 이행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1, 2번은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자, 2번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지금 매매 대금 지급을 지났어요. 그러면 지급기를 지났어요. 그러면 언제라도 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행 제공을 받을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매매 대금에 대한 채권은 언제부터? 그 7월 7일 지급일 이후부터 뭐죠? 아까 이행기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되는 거다. 아셨죠? 잘 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매년 동시 이행 항명권은 이행기부터 소멸시효 진행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월 7일부터 10년 지나면요 계약 끝난 거예요. 이제 소멸시효 된 거예요. 그죠? 따라서 기출문제 그 2008년 나왔던 것인데 매매대금 채권의 소유권 등기에 동시 이행이 있다 해가지고 지급기일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영원히 진행 안 해요?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진행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혹시 여기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요. 좀 보시고 항상 그 문제집을 보세요. 문제가 중요해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에서 일부, 그죠?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부를 구하더라도
매도인은 전부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아까 저당권에 대해서 경매가 미화됐을 때, 그죠? 요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요거는 뭐, 이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지우시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5번 보세요. 5번만 보세요. 5번만. 자, 매매 계약할 때, 보통 이제 건물 같은 경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죠. 그죠? 상가는. 그럴 때, 매수인이 어떤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보통 부가가치세 별도, 원래는 보통은 이제, 상가 건물 계약할 때는요, 보통 상가 같은 거, 뭐 여관 같은 거 계약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보통 이렇게 같이 계산을 해요. 왜냐면 중개사 쪽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하면요, 나중에 계약할 때 또 부가세 가지고 싸워. 그러니까 중개하기 편하게 부가세,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5억이면 5천만 원을 그냥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얘기 뭐예요? 5천만 원 깎아주는 거야. 한마디로, 그죠? 깎아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하면서 그건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매수인이 부가세를 따로 잔금다 줘야 돼요. 약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해서 매매대금 전부가 소유권 등기 의무하고 동시행이죠. 그날 부가세 안 가져오면요, 서류 안 주지. 그죠? 뭐 그런 얘기인데, 약간 실무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나머지, 쭉 보시고, 6번 보세요. 6번에, 우리가,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을, 하는데, 자, 채무자가, 제함 채무자에 대해서, 그죠. 압류 추심이더라도, 채무자는 제함 채무자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역시 계속, 그렇죠. 자, 볼까요? 밑에 그 판례 같은데요. 자, 우리가 금전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이 있는 경우에, 취임 채무자가 제함 채무자에 대해서 그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귀속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죠. 자, A가 이렇게 A가 추심을 했어요. 그럼 얘는 취임 채무자, 채무자죠. 그러면 얘가 압류했더라도 그러면 얘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압류 추심해도.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373페이지입니다. 자,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도 되고 비쌍무계약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에도 돼요. 우리는 비쌍무계약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다는 말을 해요. 기출문제,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만 된다? 거짓말이죠. 틀렸어요. 자, 8번에 우리가 아까 또 나왔는데 매매대금 채권과 소유권 등기가 있을 때 매매대금 채권은 지급기일이 경과되면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그게 지급기일입니다. 지급기일이죠. 그게 밑에 판례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인데요. 이 위험부담까지 한번 보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위험부담은 이제 우리가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자, 볼까요? 537페이지 7조 채무자 위험부담지. 자,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쌍방에 책임이 없는데 이행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건 이제, 자, 계약을 했어요. 계약. 그럼 계약을 하기 전에 책임은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계약한 후에는요, 만약에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채무 불이행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또는 손해배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그죠? 7월 7일 날 계약한 다음에 7월 9일 날 그 집이 불이 났어. 그죠? 그게 죽었어, 말이. 그러면 그렇게 양 당사자 간에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는 A, B 누구한테 책임이 없어. 근데 물건이 없어졌어.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집이 있는데 이 펜션이 갑자기 7월 8일 날 비가 와가지고 펜션이 사라졌어. 책임이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책임이 없게 되는 위험, 즉 위험 있잖아요.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위험은 조문에 뭐라고요?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야. 이때 채무자는 물건을 인도해야 될 누구예요? 매도인이지. 물건을 인도해야 될 채무가 있잖아. 그러면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죠? 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야.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법에서는 만약에, 그럼, 보세요. 이거를 안 정하면요, 싸움이 커지기 때문에 해놓는 거야. 만약에 이 계약을 단 후에 이 건물이 없어졌어요, 펜션이. 그러면 A는 인도할 의무가 있고요. B는 잔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이걸 안 정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가. 야, 책임 없이 됐으니까 나는 인도하지 않고 돈만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때. 그잖아요. 야, 계약서 안 썼으니까. 야, 원래 너와 나하고 책임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물건 나하고 줄 수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난 돈 줘야 돼, 계약서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법에서 이렇게 A, B 두 책임 없으면 물건의 인도에 대한, 급부에 대한 위험은 네가 책임지고 반대로 너는 잔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얘는 물건만 잃고 끝나는 거지. 모든 위험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위험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채무자인 매도인은요, 상대방의 뭐죠? 잔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걸 조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은 걸 너무 어려운 용어로 써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지. 그죠? 너무 어렵죠? 예. 근데 우리는요,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신문에서는요, 민법을 쉽게 한다고 그냥 조문만 편하게 쉽게 쓰겠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끝으로 538조. 자, 채권자 귀책 사유. 자, 이번에는 여기 채권자 쪽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위험불된 거야. 볼까요? 자, 쌍무계약의 일방 채무가 누구의? 매수인은 채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컨대 얘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야, 몽고 텐트야. 근데 텐트에서 얘가, 야, 이거 샀어. 근데 매수인이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야, 거기서 불 같은 거 쓰지 말어. 불 쓰면 큰일 나. 그러더니 비가 가서 그날 내가 샀으니까 여기다 불을 지다가 불 났어. 없어졌어. 그럼 누가 책임졌어요? 이게 책임인 거냐? 채권자. 그래서 보시면요. 거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채무자는 돈 날라갈 수 있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나라는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도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들은
537조고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538조의 조문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단서에 채권자가 수령 지체하는 중에 쌍방 책임이 없는 경우로 이행 불능 경우도 채권자가 책임지래요. 됐죠? 다만 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예컨대 이 텐트를 그 사람 집으로 배달해 주기로 했어. 그 비용이 5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비용은 빼고. 그죠? 그죠? 네. 자, 끝으로. 자, 보세요. 우리나라 민법은 위험부담에 대해서 뭐라고요?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지는 주입니다. 따라서 쌍방의, 일방의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서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채무자는 뭐라고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기출 문제. 자, 그럼 보세요. 그 위험부담에 대해서 채무자 주의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계약의 일방 채무가 어떤 사유로도 이행 불능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쌍방의 책임이 없을 때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채권자가 책임있을 때는 채권자가 책임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